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원주시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원주시와 이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화와 만남이 비정기적으로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장을 저희가 좀 정규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원주시는 협의체가 혁신도시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와 2019년 행복가득 자치충만 미래발전 강원 협약 등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민선 8기 들어서도 작년 3월에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주통과는 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에서는 약간 발을 빼는 듯한 쉽게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뀐 다음부터는 오히려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원주시가 역점적으로 준비한 이번 협약식에도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권한대행 5명을 포함해 대표가 참석한 기관은 7곳, 5개 기관은 실무진이 참석하면서 계획했던 공동위원장 선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이전 기관 관계자는 이미 상생을 위한 다양한 창구가 있는데 이 같은 추가 협의체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시각 때문에 기관장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의체가 기관별 민원 창구나 지역적인 이슈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려면 성공할 경우 지역은 물론 기관장들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동 이슈 발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시작으로 원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선언적인 차원의 협약 체결이나 협의체 구성이 아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의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가 일대 30만여 제곱미터의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이라는 초강수에 나섭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가 옛 동우대 부지 30만여 제곱미터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3년간 일체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5년간 지정이 유지됩니다. 속초시는 매각 관련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학교 법인에 매각 사유 등을 묻는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시민 공익에 부합하는 공익 개발만 가능하고 그 밖에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초강력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오로지 시민들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경동대가 지난달 8일 설악캠퍼스 옛 동우대 부지 30만여 제곱미터와 건물에 대해 855억여 원 규모 매각 공고를 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 조성 당시 속초시가 1억 3천만 원 헐값에 제공한 시유지가 절반이 넘게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 번영회 등 20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가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먹튀 행위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속초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역협의회 등 정치권과 속초 상공회의소,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부지 환원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동대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실제 참가자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옛 동우대 부지는 속초역 역세권 개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행정이 강력한 개발 제동을 걸면서 매각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가오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MBC가 마련한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의료 분야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개정안에는 의료 관련 조항을 제대로 담지 못해 강원도는 3차 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사 채용 4차 공고가 지원자 0명으로 마감됐습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 병원에서 의사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의료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1명,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병원과의 거리도 멀지만 의료진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지도 많고 또 구운 단위 지역에는 의료기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병원과 병원,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무는 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하는 의료 분야 과제는 크게 3가지.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과 원격의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료진이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범사업으로만 시행 중인 원격의료는 앞으로 공공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지역 편의점에서도 13종의 상비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3개의 특례를 발굴을 해서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특례들이 반영되게 된다면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협상 중인 의료 분야 과제들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는 22대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3차 개정안 발의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과 이후도 중요합니다.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하고 진료나 수술에 따른 수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를 비롯해 의료계와의 이견도 좁혀야 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까지 의료인력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3차 개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인사 통계를 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지난해 50.4%로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반면 강원도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1급에서 4급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5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 군기 훈련을 받다가 안타깝게 숨진 인재훈련병 사건에 대해 군장병 부모들이 나서 국방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들도 함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장병 부모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인제 12사단 소속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들을 군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들, 그리고 현역 군장병 부모들도 애절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사망 사건, 반성 없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부모들은 숨진 훈련병이 받았던 군기 훈련을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국방부가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명확한 이유가 도대체 왜 없는 것인지, 어찌하여 어린아이들이 죽어야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지. 지난 2022년 또 다른 12사단 사망 사건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자꾸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라고 통치소 쪼가리를 집집마다 보내는 것입니까?
2014년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는 이번 인재훈련병의 동기 아버지가 쓴 편지를 대신 읽으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문 같은 가혹행위에 동기가 죽은 그 고통의 기억을 평생 안고 살게 되다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한탄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중대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부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강제 수사했다는 얘기도 안 들립니다. 긴급 체포했다는 얘기도 안 들립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은 군기훈련 당시 건강 이상을 보고한 동료 훈련병도 없었고 검은색 소변도 사실이 아니라며 현장에서 건강 이상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군 당국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직권조사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했거나 영치 예고된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원주와 횡성, 평창이 묶인 이권역으로 모두 308대의 차량 소유주가 처분을 받았고 춘천과 철원, 화천이 묶인 1권역에서는 83명이 적발됐습니다. 아직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정 모니터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자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된 의정 모니터단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강원도당은 의정 모니터링은 도의회 권한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안 없이 조례부터 폐지하는 건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7월부터 가정위탁 아동보호제도에 따른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최대 15만 원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최대 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가정위탁 아동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춘천시에는 126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LS전선이 동해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송정 일반산업단지 2블럭 19,000제곱미터에 내년 6월까지 836억 원을 투자해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제5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5공장이 건설이 되면 100명의 고용과 함께 5년간 동해시에 40억 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2009년 동해에 들어선 LS전선은 현재까지 7천억 원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 공장 4동을 지어 가동하고 있고 2022년에는 172m 높이의 초고층 생산타워도 건설했습니다. 횡성군이 지방 소멸에 대응할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를 꼽고 공모 선정을 위한 자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횡성과 평창, 영월 등 강원의 9개 시군은 오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교육부에 공모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원주와 춘천, 화천 3개 시군은 올 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교육부가 최대 100억 지원이라는 당초 계획을 최소 30억 지원으로 바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2군단이 제74주년 춘천지구 전투 전승 행사를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춘천 수변공원에서 진행합니다.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국군 교향악단의 전승 축하 공연과 전승 기념식, 군단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 공군 블랙 이글스쇼의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또 춘천 수변공원 주변에는 서바이벌 사격과 문교 탑승 등 체험 활동과 군헬기, K2 전차 첨단 무기 등 전시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다가오면서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 캐릭터로 구성된 홍보단 단따라가 강릉 곳곳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전국 단오제 연합회 홍보 행사와 협력사 광고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행사가 열리는 강릉의 남대천에는 무대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내일부터 13일까지 64개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속초의 영랑 호수 윗길 부교 철거 시기와 방안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 일부가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속초시와 환경단체는 장기적으로 영랑호수 윗길 부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수용해 철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부교 철거를 요구한 반면 속초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진행 후 철거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육되는 소와 염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가를 찾아가 검사한 결과 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높은 99.6%, 염소는 6%포인트 높은 91.1%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